2021년 자신의 학대 행위를 폭로한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한 여배우가 등장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진아림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아림이 조직과 공모했다는 사실은 결국 교훈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잔혹한 조직원조차도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예계와 범죄의 경계에서 꽃피운 사랑은 영화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시면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사랑을 한 유명인 TOP10을 공개합니다. 10위는 그룹 업타운의 정양아와 신영광파 배상윤입니다. 윤미래가 팀을 떠난 뒤 제시를 영입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꿨던 업타운.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과거만큼 뜨겁지 않았고 상황을 뒤집을 카드로 등장한 멤버가 바로 브라우니 정양아였습니다. 정양아는 소속사 대표 겸 프로듀서인 정현준과 2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가며 결혼설까지 돌았지만 결국 결별 소식과 함께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다 수년 후 그녀는 배상윤의 해외 도피 사건과 맞물리며 다시 대중의 시야에 등장하게 됩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강남 한복판에서 조직 간 충돌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팔레스 호텔 사건의 주인공이자 난축파를 이끌며 신영광파 부두목까지 오른 건달계의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하얏트 호텔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까지 인수하며 자산 규모 4조 원대의 KH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인 조명박물관 관장 구한나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업타운 정양아와 내연 관계를 지속했으며 2022년 정양아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자 그녀를 사실상의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졸지에 동서관계가 된 첫 번째 아내는 조명회사 필록스의 실질적 대표 자리를 확보하며 비교적 나쁘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결국 4천억 원대 배임과 6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다시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서 정양아는 독수공방에 놓이고 첫 번째 부인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에도 정양아와 어린 딸을 베트남으로 불러 호화 유트 파티를 열며 변함없는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곧 수사당국의 관심을 다시 끌었고 배상윤은 제3국으로 또다시 도피해야 했습니다. 현재 정양아는 출국 금지 상태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9위는 런닝맨의 안방마님 송지효와 오비파 백창주입니다. 2003년 영화 여고괴담 3 주연으로 얼굴을 알리며 주목받았던 송지효. 하지만 초기 연기력은 다소 미흡해 대중의 시선에서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즉시공이와 쌍화점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다시 화제를 모았고 결국 2010년 그녀의 인생작이라 할 수 있는 예능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송지효는 소속사 대표 백창주와의 미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어쩔 수 없이 교제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백창주는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젊은 시절 오비파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경력은 연예계와 조폭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유명합니다. 그룹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이 소속됐던 스타뮤직은 전형적인 조폭 연계 레이블로 소속사 대표였던 조폭 출신 권승식과 로드 매니저 백창주는 사소한 문제만으로도 김종국을 지하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탈퇴를 막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허리디스크로 현역 대신 공익근무를 선택한 김종국의 배경에는 백창주와 소속사 대표에게 당한 심각한 폭력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계에서 악명 높은 내공을 쌓은 백창주는 이후 권상우 매니저로 활동하며
권상우가 소속사를 옮기려 하자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협박, 2년간 강제로 전속계약을 맺게 한 사건으로 결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속 연예인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었던 인물과 송지효의 교제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녀가 정말 백창주와 진심으로 사귀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끌려다녔던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연예계 안방마님과 조폭 출신 소속사 대표의 만남이 남긴 그림자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권력과 공포가 섞인 현실적 연애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파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이영화와 신이 10세기파의 정병아입니다. 1980년 MBC 신인가 수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이영화. 하지만 그녀의 이름에는 어느새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따라붙었고 그로 인해 연예계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며 대중의 관심에서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빅히트를 치면서 그녀는 화려한 재기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불안은 또 다른 굴곡을 안겨주었고 결국 이혼이라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 그녀의 삶에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신이 10세기파 부두목 정병아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영화 친구 속 장동건이 연기한 보스 눈칼자국 캐릭터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유명한데요. 과거 조폭 시절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점차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화를 만나면서 그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화가 결혼 조건으로 내걸었던 신학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받아들인 정병아는 결국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됩니다. 야수와 다름없던 조폭을 전도사의 길로 이끌어낸 힘은 결국 사랑의 힘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7위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박민영과 성남 마피아파의 강종현입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박민영. 발랄한 이미지와 흠잡을 데 없는 미모 덕분에 단숨에 로코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형전 사진 유출 사건으로 한때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그녀의 이미지를 위협했던 더 큰 사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사건은 바로 빗썸 회장으로 불리던 강종현과의 관계였습니다. 열애설이 터지자마자 속전속결로 결별을 발표한 박민영. 하지만 이후 금전적 관계가 드러나며 스폰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강종현은 빗썸의 숨은 실세이자 성남 마피아파를 장악한 막강한 재력가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영향력과 권력을 휘두른 그는 조폭은 이제 의리가 아닌 돈으로 움직인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종현의 빗썸 사태 덕분에 박민영이 2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그녀의 친언니가 그의 회사에 사회이사로 등록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중의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영은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종현은 박민영에게 준 건 생일 선물로 준 샤넬백 하나뿐이라며 자신의 기사에는 상관없지만 박민영만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역시 재력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남자라는 독특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6위는 원조 센언니 이휘양과 전국구 주먹으로 악명 높았던 김두조 이야기입니다. 198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휘양은 불과 1년 만에 전국구 주먹 김두조와 결혼하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조폭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김두조는 결혼 이후 완전히 개과천선하며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 같은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휘양의 영향 아래 김두조는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며 정당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문화유물을 대학에 기증하는 등 선행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덕분에 아내 이휘양의 평판 역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김두조의 변화는 단순히 그 자신만이 아닌 유퉁과 같은 주변인에게도 과거를 극복하고 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고 특별한 사건 없이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두조는 폐암으로 향년 64세로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고 사후 49제가 지나서야 언론에 알려질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조폭과 여배우의 사랑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네요. 예상과 달리 변화를 끌어내고 선행으로 이어진 이야기이니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위는 정윤희입니다. 정윤희 7080년대 한국 영화계를 휘어잡았던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여배우입니다. 충무연 통영 출신인 그녀는 청춘극장, 고교열개,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등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며 장미희, 유지인과 함께 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아시아의 미인으로 찬사를 받았고 성룡조차 그녀를 이상형으로 꼽으며 열렬한 팬임을 자처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모 뒤에는 논란과 복잡한 사생활이 함께했습니다. 데뷔 초반 정윤희의 연기력은 솔직히 형편없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저 예쁜 얼굴 하나로 영화계를 휘젓던 그녀였지만 감독들 사이에서는 캐스팅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최후의 증인, 1981년 만다라를 통해 그녀는 비로소 연기자로서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미모만으로 승부하는 배우가 아니라 연기로도 존재감을 입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기 경력은 결국 스캔들로 인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4년 정윤희는 재혼남 조규영과의 간통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규영의 아내 박씨와 처가 식구들이 한밤중 그녀의 집을 급습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당시 대중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조규영은 아내와의 별거가 오래된 일이며 정윤희와의 관계는 이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박씨는 1983년부터 정윤희와 관계를 맺어왔고 일본과 괌까지 함께 여행했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박씨는 7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실이 합의 과정에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중은 정윤희를 가정을 파탄낸 불륜녀로 낙인 찍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간통 사건 이후 정윤희는 방송국에서 출연 금지를 받으며 한국 연예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일본 영화계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하고 1984년 12월 24일 조규영과 결혼, 연예계를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조용히 사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조규영은 재벌 2세가 아닌 중견 건설업체 후계자였습니다. 30여 년간 조용히 살아오던 정윤희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미국 유학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고 추가 부검에서 약물 복용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남편 조규영이 운영하던 중앙건설은 부채와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정윤희는 한때 한국과 아시아 대중에게 최고의 미인이자 완벽한 배우로 사랑받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화려함과 논란 그리고 말년의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연예계 은퇴 이후 30년 동안 조용히 살며 거의 잊혔지만 간통 사건과 말년의 불행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떠올릴 때 함께 따라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 고난 그리고 굴곡진 역사를 품은 한국 영화계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여배우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미모를 넘어 그녀의 복잡하고도 강렬한 생애를 상징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4위는 이선정입니다. 탤런트 이선정 본명 정경아. 1990년대 후반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서 카페 알바생 역할로 이름을 알렸고 SBS 호기심 천국에서 보조 MC로 얼굴을 비추며 조용히 존재감을 쌓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 경력은 한순간의 불미스러운 간통 사건으로 순식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99년 이선정은 유부남 김씨의 아내 곽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곽 씨는 남편과 이선정이 함께 호텔에 머물렀다며 사진과 선물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선정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선정 김 씨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으며 단지 김 씨는 가수 K씨 소속사 사장으로 몇 차례 업무적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당시 검찰은 곽 씨가 제출한 증거를 간통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곽 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 부산고검에 항소하며 사건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확보되자 검찰은 이선정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국 법원은 간통 혐의를 인정하며 이선정에게 집행유예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관련 증인 4명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두 사람이 부산 해운대 호텔 등에서 명백히 간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선정은 항소했지만 곧 스스로 취하하며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선정 연애 활동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결백했다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법정 증거와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높았던 만큼 그녀의 무죄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간통 사건 이후 이선정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연예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배우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은 이 사건은 간통죄 입증이 어려운 당시 상황을 감안해도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습니다. 3위는 옥소리입니다. 옥소리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과 연극이 뒤섞인 혼돈의 기록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당당한 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숱한 모순과 거짓말,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한 기행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옥소리 씨는 기자회견에서 부부관계는 11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며 박철 씨의 애정 결핍을 근거로 간통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세훈 씨와 이탈리아인 조르지오 씨 사이에서 벌어진 복잡한 연애 행보는 그녀의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맙니다. 정세훈 씨는 옥소리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옥소리는 사랑이었다고 반박하지만 결국 돈 문제가 불거지자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설득력을 상실한 셈입니다. 사건 초기 옥소리는 스스로 간통 사실을 공개 고백했습니다. 대중은 의아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의 진짜 목적은 조르지오 씨가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조르지오는 출국했고 간통죄 기소는 참고인 중지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증인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옥소리의 절친이라던 김미미 씨는 옥소리가 조르지오와 연인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옥소리의 이모는 김미미와 박철이 한패라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김미미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박철 씨를 지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옥소리는 박철이 100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신용카드 명세서, 유흥업소 직원 증언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겠지만 옥소리는 이를 생략한 채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며 논란만 부추겼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박철 씨에게 넘겼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옥소리가 부모로서의 신뢰를 상실했음을 시사합니다. 간통죄 판결에서도 정세훈 씨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옥소리는 연예계 복귀를 논하기 전에 자신이 국민과 법원을 상대로 행했던 거짓말과 기만에 대해 먼저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희생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주체는 다름 아닌 옥소리 자신이었습니다. 2위는 김지미입니다. 김지미,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리던 그녀. 영화 속 화려한 모습만큼이나 스캔들과 파란만장한 결혼사로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타이틀 뒤에는 복잡하고 뒤얽힌 인생사가 숨어 있습니다.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 김지미는 춘향전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첫 결혼은 겨우 18세 때 이루어졌지만 상대는 무려 12살 연상의 영화감독 홍성기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계속된 영화 실패 끝에 4년 만에 결별한 그녀는 당시 심정을 어차피 맞을 소나기였다고 담담히 표현했지만 대중은 이 발언을 가볍게 여긴 태도로 치부하며 입방아에 올렸습니다. 그 후 유부남 배우 최무룡과의 스캔들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혼했고 두 자녀를 얻었지만 경제적 문제와 반복된 실패로 7년 만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최무룡은 이혼 사유를 묻자 사랑해서 헤어진다고 말하며 당시 대중에게 무책임한 낭만주의의 표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선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수 나훈아와의 동거도 큰 화제였습니다.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한 두 사람은 6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김지미는 평범한 삶을 원했으나 나훈아의 가수 복귀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나훈아가 남자는 돈이 없어도 괜찮지만 여자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며 위자료로 재산을 모두 넘겼다는 발언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결혼 상대는 심장 전문의 이상구 박사였습니다. 그는 하루 2통씩 편지를 보내며 그녀를 사로잡았고 김지미는 안정된 삶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11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나는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며 또 한 번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랑은 백색, 인생은 회색. 4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친 김지미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백색이다. 내 멋대로 색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사랑에 빠져 가족의 의미조차 희미했던 젊은 시절, 그리고 이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말년. 그 회고 속에는 씁쓸한 성찰과 약간의 체념이 스며 있습니다. 최근 MBN 가보자지요 시즌3에서 가수 조영남은 LA에서 우연히 김지미를 만난 경험을 전하며 여자가 이렇게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나랑 연애 한 번만 합시다라는 공개 구애로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그녀는 손자와의 평온한 일상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으며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미의 인생은 영화처럼 화려하면서도 결혼과 이혼, 사랑과 실패가 뒤얽힌 복잡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며 살아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묻습니다. 사랑은 정말 백색일까? 아니면 수많은 색을 덧칠한 끝에 결국 회색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1위는 장미희입니다. 장미희는 1970년대 한국 영화계를 휩쓸었던 신트로이카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안정된 연기력으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영광을 넘어 루머와 논란으로 더 자주 회자됩니다. 이제 그녀의 화려한 경력과 그늘진 스캔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트로이카라는 명칭은 고의적으로 묶인 여배우 3명을 가리켰습니다.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윤희 동양 최고의 미녀라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청순함과 귀여움만 강조하며 연기력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지인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로 주목받았지만 역시 연기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장미의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갖춘 동양적 미모로 각광받았으며 유일하게 연기력으로 살아남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즉, 트로이카라는 이름은 외모와 인기만으로 만들어진 허상에 가까웠습니다. 1980년대 초 장미를 둘러싼 가장 충격적인 루머가 등장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스캔들 소문이었죠. 권력과 여배우의 관계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전두환이 장미에게 관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이순자 여사가 질투심으로 그녀를 납치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퍼졌습니다. 심지어 장미가 자궁적출 수술을 강요받고 감금당했다는 설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증거가 없는 루머였지만 지금도 일부 노인층 사이에서는 사실처럼 회자됩니다. 이 스캔들은 1989년 영화 서울무지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력에 희생된 여성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고 사람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장미를 모델로 했다는 소문을 믿곤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영화와 관련된 논란은 루머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대중의 과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결국 장미의 화려함 뒤에는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성공과 동시에 증명되지 않은 스캔들과 루머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겉보기엔 찬란했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어둡고 복잡한 역사였던 셈입니다.